돈, 돈 다 내놔. 평화로운 시골 은행에 울려 퍼진 강도의 외침. 하지만 그 순간 은행 강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제총을 겨눈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이죠. 평범한 옷차림의 여느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총을 든 남자의 떨리는 손길과 절박한 눈빛을 놓치지 않는 예리한 시선. 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움직이는 그녀의 몸짓.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이 반전 가득한 이야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자님, 오늘 식사는 든든하게 드셨나요? 혹시 아직이라면 마음까지 포근한 식사 꼭 챙기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스며들 거예요. 전북 순창군 작은 시골 마을 솔골리. 노란 은행잎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평화로운 가을 오후입니다. 햇빛이 은행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자동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섭니다. 키 167cm의 단단한 체격, 군복 대신 감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이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다른 위험이 깃들어 있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발걸음은 소리 없이 바닥을 밟습니다. 윤서진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3스타 중장이자 현 국방부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서진 아지매로 불리죠. 은행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고 서진은 담백한 미소로 답하며 송금 전표를 내밀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손가락에는 오랜 훈련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마을 한 바퀴 돌아보러 왔다는 말과 함께 송금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진은 매년 한두 번씩 민간 복장으로 고향 마을을 찾아 순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녀의 전표를 받으며 존경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고향 방문이지만 그 날카로운 매서 눈은 마을 곳곳의 안전을 살피고 있었죠. 창구 너머로 금고의 위치, 비상벨의 상태, 감시 카메라의 각도까지 자연스럽게 확인합니다. 20년이 넘는 특수부대 경험이 만든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전설적인 여군 3스타 중장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큰 부대서 높은 장군 된 동네 딸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마을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아지매처럼 대했습니다. 그것이 서진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려 인사하자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김옥순 할머니가 반가운 주름을 펼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아, 벌써 몇 달 만이냐? 식당에 한번 들러.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김옥순 할머니는 서진의 어린 시절부터 봐온 인물입니다. 서진이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깜빡하면 항상 김치와 밥을 챙겨주던 따뜻한 이웃이었죠. 할머니의 말에 서진의 얼굴에 순간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랐던 어린 서진의 고독했던 날들. 김옥순 할머니의 식당은 그녀에게 작은 피난처였습니다. 서진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에게 꼭 들르겠다고, 마을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인 박현호도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마흔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평소에는 장군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하지만 이곳에선 그저 서진 씨라 부를 뿐입니다. 서울 생활과 마을의 변화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달에 마을 입구에 가로등이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대화 중에도 은행 내부를 샅샅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진의 예리한 시선이 은행 입구로 향했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은행에 들어서는 것을 포착한 것이죠. 서진의 전신에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살짝 도드라지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감, 주위를 경계하는 불안한 시선,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한 손짓. 20년이 넘는 특수부대 경험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점장이 서진의 달라진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지만 서진은 미소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로 전환되고 있었죠. 민간인 복장 아래 감춰진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동공이 확대되며 호흡은 깊고 느려졌습니다. 수상한 남자는 34 정도로 보이는 강민수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를 입은 그는 창백한 안색과 붉은 눈가를 드러내며 은행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누런 종이봉투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직감적으로 그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임무에 투입되는 병사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서진은 미세한 몸짓으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은행 내부의 출구와 장애물, 사람들의 위치를 재빠르게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왼쪽 비상구까지의 거리, 카운터 너머 경보 버튼의 위치, 그리고 10명 남짓한 은행 고객들의 상태까지. 그녀의 호흡은 깊고 차분해졌고 모든 감각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전장의 지휘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서진은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시험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집중력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이제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임을 그녀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한 시선을 여기저기 던지다가 갑자기 문을 향해 달려가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이어서 그의 떨리는 손이 주머니에서 검은 물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총으로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창백한 안색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 다 내놔. 강민수의 외침이 은행 내부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에 있던 고객들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몇몇은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고 다른 이들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리려 했습니다. 창구 뒤에 있던 여자 직원은 공포에 질려 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장군님. 그 말이 나오려는 찰나 서진은 재빠르게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단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쉿! 그 작은 신호에 마을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즉시 평범한 노인네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지점장 박현호는 아는 척을 멈추고 두려워하는 일반 은행원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묵시적으로 연습해온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진이 마을에 있을 때면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훈련해온 침묵 신호였던 것입니다. 서진의 시선이 은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조용한 눈빛으로 침착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강민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지금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손에 쥔 총으로 보이는 물체는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는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묵직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틱, 틱, 틱.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는 그 소리가 모두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서진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의 손에 든 것은 진짜 총일까? 아니면 모조품일까? 그의 심리 상태는 얼마나 불안정한가? 실제로 발포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동기였습니다. 서진은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절망감, 분노, 혹은 다른 어떤 감정이 그를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 말이죠. 창구 앞에 서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심장 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가 총을 그쪽으로 휘둘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누구도 움직이지 마. 강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것을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을 포착해 천천히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바닥에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 움직임은 마치 정지된 시간 속에서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거기 아줌마, 움직이지 마. 강민수가 갑자기 서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차분함과 날카로운 집중력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노려보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깊은 통찰력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으며 심장 박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특수부대 경험이 만들어낸 위기 상황에서의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내면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강민수의 심리적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내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진의 냉철한 분석과 강민수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무언의 대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후 전의 고요처럼 이 침묵 뒤에 어떤 격렬한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솔골리 마을의 평화로운 오후는 순식간에 위기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평범한 옷차림의 3스타 중장 윤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다음 행동에 대한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강민수의 불안한 눈동자가 은행 내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들린 검은 물체가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며 위협했습니다. 왼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를 쥐고 있었죠. 돈 다 가져와. 빨리. 금고에 있는 것도 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점장 박현호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이따금 소매로 닦아내는 모습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강민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초 단위로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강민수의 손에 있는 것이 실제 총인지, 그의 발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민간인들의 피해 없이 그를 제압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마치 체스 게임처럼 앞으로의 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작전과 전투 경험이 담긴 전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으로 조금씩 위치를 옮겼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마치 정지된 사진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민수의 퇴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바닥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소음 없는 이동 기술을 사용한 것이죠. 너희들 다 바닥에 엎드려. 지금 당장. 강민수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틈에 서진은 또 한 발자국 더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민수의 신체 언어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른발에 체중이 더 실려 있고 왼쪽 어깨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 그의 발한 양과 호흡 패턴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4가지 이상의 제압 방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었죠. 그녀의 근육은 스프링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언제든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중년 여성의 차분한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여자만은 달랐으니까요. 아줌마 비켜. 그가 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총구가 서진을 가리켰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차분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서진은 그저 평범한 아줌마처럼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강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반응을 예상했던 그에게 이런 차분한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적인 혼란을 놓치지 않고 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녀와 강민수 사이의 거리는 불과 3걸음. 제압하기에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강민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서지는 공포, 절박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의 몸은 지금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으며 심장 박동은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만들어낸 절대적인 자기 통제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강민수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고 귀는 그의 호흡 소리와 발걸음 소리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비키라고. 강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감정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진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순응하는 척했습니다. 강민수의 경계심이 잠시 풀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서진의 시선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전투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창구 뒤에서 여직원이 작은 움직임을 보였고 강민수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감각 속에서 그녀는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근육 긴장도를 보고 곧 발사할 의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전투 태세로 전환되었고 다음 순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진은 이제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시선이 지점장과 금고 사이를 오가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은 점점 더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미끄러운 손가락이 방아쇠 주변을 맴돌았고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빨리, 더 빨리 움직여. 그의 고함 소리가 은행 내부를 울렸습니다. 지점장 박현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돈뭉치를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왼발이 바닥을 불안하게 두드렸고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서진은 그 모든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사냥감의 약점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 왼쪽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그의 신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그 순간 김옥순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바닥으로 쓰러질 듯 했습니다. 강민수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진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전설적인 3스타 중장의 몸이 폭발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서진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바닥을 박차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아 서진은 강민수의 바로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서진의 왼손은 번개처럼 뻗어나가 강민수의 총을 든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은 그의 팔꿈치 안쪽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흑! 강민수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그의 신경 압점을 정확히 찾아 눌렀고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카펫 위에 총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서진의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의 유려한 회전으로 그녀는 강민수의 등 뒤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관절이 비틀리는 소리가 들렸고 강민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서진은 냉정하게 그의 팔 관절을 정확한 각도로 제어했습니다. 부러뜨리지는 않되 극심한 통증으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각도였습니다. 강민수의 무게중심이 무너졌고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꿇어앉았습니다. 서진의 다음 동작은 더욱 빨랐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강민수의 등을 눌렀고 오른손은 그의 목 뒤쪽을 제압했습니다. 20년이 넘는 특수부대 경험에서 나온 완벽한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체중은 강민수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고 그의 팔 관절은 여전히 서진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경이로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던 여성이 갑자기 완벽한 무술 동작으로 강도를 제압한 것입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고 지점장 박현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진의 실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서진이 지점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현호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안도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민수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의 호흡과 근육 긴장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민수의 왼손이 갑자기 주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세를 낮추며 강민수의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손은 이미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은빛 칼날이 은행의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어디서 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작은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 강민수의 입에서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적, 즉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수의 몸에서 마지막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의 왼손이 칼을 움켜쥐고 불가능한 각도로 서진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서진의 얼굴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은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칼날이 그녀를 향해 오는 궤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녀의 몸은 이미 대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오른손이 칼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칼날을 향해 있지 않고 강민수의 손목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치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강민수의 칼을 든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그의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지점을 압박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강민수의 팔을 타고 올라갔고 그의 손가락은 저절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강민수의 비명이 은행 내부를 울렸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비틀었고 칼날은 결국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그의 팔을 더 높이 들어 올려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바닥에 밀착되었고 그의 호흡은 거칠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진의 귀에 작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이 좀 살려주세요. 강민수의 입에서 새어나온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그의 눈을 마주쳤고 그곳에서 단순한 범죄자의 눈빛이 아닌 깊은 절망과 슬픔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의 손에 가해지는 압력이 미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민수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조금 전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강민수의 입에서 흐느낌과 함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어요.
그의 말은 흐느낌으로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냉철한 군인으로서의 판단,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이에요. 보험도 안 되고, 제가 일하던 공장은 망했고, 강민수의 말에 은행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김옥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그를 제압한 채로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털기로 했나? 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이해의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강민수는 바닥에 고개를 묻은 채 말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 우리 민준이 15살인데 제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의 말은 오열 속에 파묻혔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활동하며 그녀는 수많은 인질 상황과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절망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강민수의 팔을 제압한 채로 그의 등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관절을 꺾는 각도가 조금 완화되었고 그에게 가해지는 체중의 압력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완벽한 제압이었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주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는 강민수의 흐느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칼을 발로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민수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조금 긴장을 풀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말에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아이를 도울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만이라도.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열 속에 모든 말이 묻혀버렸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깊은 사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녀는 복잡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과 함께 어딘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계속해서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채 지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강민수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삶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그를 단단히 제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은행 앞에 도착했지만 서진은 여전히 강민수를 제압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단순한 제압을 넘어선 깊은 사고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강민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은 여전히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수를 일으켜 앉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군 지휘관, 다른 한쪽은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아버지의 행동을 왜 이런 범법에서 찾으려 하셨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은행 안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영혼을 꿰뚫는 직설적인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항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넘고 보험도 안 되고 공장도 망했고. 서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다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늘 그 총을 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존중의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그 말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건 쉽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진실을 꿰뚫는 강렬한 에너지였습니다. 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은행 내부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강민수의 흐느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면 그 아이가 바라보는 곳에서 바로 서세요. 죄로 세우지 마시고 사람으로 서세요. 그녀의 말에 은행 안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지점장 박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말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깊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을 지셔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도망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서진의 말에 강민수는 더욱 깊이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죽는 건 한순간이지만 사는 건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당신의 아이는 지금 그 싸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당신도 그 싸움에 함께 하셔야 해요. 총이나 칼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요. 서진의 말은 이제 강민수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목격해온 군인으로서 그녀는 생명의 가치와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밖에서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지막으로 강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당신의 선택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길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결의, 혹은 깨달음의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강민수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명의 젊은 순경이 총을 들고 경계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계세요. 손을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순경들이 외쳤지만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민수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이제 단순한 제압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깊은 이해, 혹은 삶의 본질에 대한 공통된 통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고 지점장 박현호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이들은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강도 사건의 제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흔들리고 다시 세워지는 순간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민수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서진의 말처럼 진정한 아버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길이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박순경과 최순경으로 보이는 2 젊은 경찰이 총을 들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총과 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강민수와 그 앞에 앉아 있는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박순경이 모두에게 움직이지 말고 손을 머리 위로 들라고 외쳤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정확함과 절제가 묻어났습니다. 경찰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당당한 자세와 눈빛에 순간 주춤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상황이 통제되었으며 용의자는 이미 제압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오랜 지휘관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경찰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강민수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순경이 서진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을 때 지점장 박현호가 앞으로 나서서 그녀가 국방부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인 윤서진 장군이라고 알렸습니다. 경찰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급히 경례를 취했습니다.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강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일으켜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밖으로 데려가려 할 때 서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서진은 경찰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단호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죄인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도 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진의 말에 경찰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순경이 이 사람은 은행 강도이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서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과 인간 존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서진의 말에 은행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손님들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강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으며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지는 방식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조용히 전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후회와 함께 희미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알게 될 겁니다. 서진의 말에 강민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저항의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수용의 표현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서진의 말에 영향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조금 부드러워졌고 강민수를 대하는 태도도 변했습니다. 최순경이 조심스럽게 강민수의 팔을 잡으며 조서는 최대한 빨리 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마지막으로 서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깊은 감사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강민수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은행 안의 사람들은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 박현호가 서진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답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테러 부대의 지휘관으로서의 완벽한 제압 기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통찰력과 연민, 그 모든 것이 결합된 서진만의 특별한 대응이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서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구나.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단단하게 유지해온 가면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고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마주 잡았습니다. 은행 밖으로 강민수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징과 연민, 정의와 자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도 연결된 어떤 기억의 그림자까지. 순창군 솔골리 마을을 다시 찾은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넉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은행 앞 작은 광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평소와 같은 민간 복장으로 마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군인다운 절제가 묻어났지만 오늘은 어딘가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서진이 은행 앞을 지나갈 때 유리창 너머로 지점장 박현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현호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서진도 가볍게 목례로 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서진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은행 강도 사건과 서진의 용기,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까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이제 서진은 그저 서울에서 온 장군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켜준 장군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의 식당 앞을 지나갈 때 할머니가 문간에 서서 서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진아, 잘 지냈나? 들어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바랜 사진들, 그리고 언제나 가득한 된장찌개 냄새. 서진에게는 이곳이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마을은 평화롭죠? 서진이 물었고 김옥순 할머니는 찌개를 떠서 그녀 앞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들 잘 지내지. 그런데 서진아,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 할머니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서진은 누구를 물어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던 강민수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치료 중이라고 들었어요. 수술도 잘 받았다고 합니다. 서진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민준이의 병원비 5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얼마 전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지불되었다는 것을 병원 측은 그저 국방부 관계자라는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할머니의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수는 은행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 발포는 없었고 서진의 증언으로 인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아들 민준이와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서진은 다시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적인 순찰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인의 경계심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서진은 다시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고 무수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은행에서의 짧은 순간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나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과 마주한 순간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도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은행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스타 중장의 견장을 단 제복이 아닌 평범한 블라우스와 면바지 차림의 중년 여성.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행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죽는 법은 내가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사는 법은 내 몫이다. 그 말은 강민수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생님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의 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한 위로 한 잔 준비해 두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살며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